금리가 내리면 경제가 좋아진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당신의 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선 금리 인하를 외치는데 왜 우리는 더 가난해질까요? 이 불편한 진실 지금부터 파헤쳐 드립니다. 이 영상 당신의 경제 상식을 뒤집을 겁니다. 금리 인하 시작됐는데 왜 우리는 더 가난해질까?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는 연일 금리 인하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제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하죠.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가게는 소비를 늘려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교과서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오히려 더 팍팍해지고 왜 내 지갑은 더 얇아지는 걸까요? 혹시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건가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불편하고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돈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혼돈의 시대에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나가야 할지 그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소식에 주식시장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타오르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오는 건가? 하는 기대감도 잠시. 막상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지쳐있고, 퇴근 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라면 한 봉지, 계란 한 판 가격은 끝없이 오르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까지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여전하고 전세 보증금은 또 올랐다고 합니다. 분명 돈은 풀리고 있다는데 왜 내 통장에는 그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이 극명한 괴리감,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고 정부와 언론이 쉽게 말해주지 않는 경제학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함정과 자산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둘이 만들어내는 K자 양극화입니다.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이 돈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소비나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특정 자산 시장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거나 혹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만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기업도 역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금을 쌓아두거나 자사주 매입 같은 재무적 투자에 집중하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돈은 실물 경제를 돌지 않고 오직 자산 시장에만 쌓여 집값과 주식만 폭등하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초래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더 큰 부를 축적하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겁니다. 돈은 풀렸지만 당신에게 온 적은 없다는 잔인한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이 게임에서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먼저 평범한 직장인들은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 실질적인 구매력은 하락합니다. 점심값 10,000원은 기본이고 커피 한 잔도 부담스러워지는 현실이죠. 둘째, 젊은 세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오르는 집값과 주식을 따라잡을 수 없어 좌절감에 빠집니다. 영끌에서 겨우 집을 샀더니 금리 인상으로 이자 폭탄을 맞고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싶으면 또 다른 자산 격차에 허탈해합니다. 셋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소비 위축과 고금리 대출 부담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대기업과 일부 자산가들만 배를 불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죠. 결국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도 버거워지고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불리한 이 역설적인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당신의 자산 위치를 전략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현명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은행 예금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자산, 즉 주식, ETF, 금, 그리고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학습과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나 배당주,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인덱스 ETF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소비보다 자산 재배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금리 인하 정책이라도 국내와 해외의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금리 인하를 경기 부양의 신호탄이자 자산 투자 기회로 보는 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변동성 그리고 체감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같은 정책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이 차이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금리 인하의 역설과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경제의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돈은 풀렸지만 당신에게 온 적은 없다는 사실. 이제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돈의 흐름을 읽고 당신의 자산 위치를 전략적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처럼 복잡한 경제 현상을 쉽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꾸준히 제시해 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금리 인하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질문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은 뉴스앤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